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가 한때 이제 15%까지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곧 20% 이제 그렇게 아마 희망 섞인 기대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제 그렇지 않고 15%가 막시멈인 것처럼 조금 1, 2% 빠지거나 아니면 제자리 걸음이거나 조금 더 빠질 때도 있고 이제 이런 답보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답보 상태가 되면 그렇습니다. 이 공약이나 정책 그다음에 곳곳에서 말하는 말이 거세집니다. 세집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임기 중반에 국민의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면 깨끗하게 물러나겠다. 중간에 신임을 받겠다. 그래서 50% 이상을 못 받으면 물러나겠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도 나오고 똑같이 약속을 해라. 이렇게 촉구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일부에서는 뭐 그럴 수 있겠지 안철수 혼자서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똑같이 약속을 해라 이제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물고 들어가는 이런 전략을 쓰고는 있는데 중간 평가 이제 말은 이렇게 좀 세게 안철수 후보가 냈지만 사실은 이거 심각한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중간평가, 이 수시평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기본 정신은 내각 책임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로 가면은 총리가 어떤 정책에 실패한다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다든지 그 다음에 또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을 국민투표에 붙였을 때 거기에서 참패를 한다든지 이제 이러면은 총리가 물러나거든요. 그거 비슷한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훨씬 더 선호하기 때문에 내각 책임제로의 전면적인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렇다면 그 내각 책임제의 요소 중에 하나인 신임을 꼭 때때로 물을 수 있는 이 제도를 대통령제에 들여와서 그래서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임기 중간에 이제 자기 신임을 묻고 거기서 50%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물러나기로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 심각한 문제는 임기 중반? 언제가 임기 중반인데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아직 다 백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임기 중반? 지금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2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신임을 묻는다고? 아니면 그냥 2년 지난 다음에 하는 건가? 아니면 3년 지난 다음에 하는 건가? 도대체 언제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신임을 묻는 방법을 뭘로 하지? 이런 거지요. 국민투표를 하나? 아니면 대통령의 신임을 묻는 그 중차대한 문제를 뭐 여론조사 기관 3개 기관을 선정을 해서 여기에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그 결과로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하느냐 물러나느냐 이걸 결정한다고? 이거 참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사실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 되는데 그러면 그 자체로서 위헌적인 요소는 없겠는가? 이제 그런 당연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지금 안철수 후보가 만약 1, 2위를 다투는 거의 양강구도의 후보라면 아마 이런 얘기 하기가 힘들 겁니다. 왜? 부수적으로 뒤따르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책임지는 설명을 계속해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강이 굳어지는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는 거의 일중 그것도 뭐 어떨 때는 두 자리 숫자 어떨 때는 한 자리 숫자의 지지율을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지금 대선 판도에 충격을 주려고 이런 말을 꺼낸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이해는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대통령 중간평가 하자
50%안 되면 물러나자. 글쎄요. 배수진을 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글쎄요. 아마 본인도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선되면 중간평가 통과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일할 것입니다. 이 정도 자신감이 없으면 후보로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죽을 각오. 배수이진. 계백장군의 정신.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고의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 언제든지 물러날 수 있는 관행과 정치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근데 그 각오와 자세는 국민들께서 참 가상하다 그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책임 총리제를 도입하겠다. 현 청와대 비서실 직원만 443명이고 예산만 899억 원에 달한다. 이것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 작은 청와대가 깨끗한 청와대를 만들 수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절대 공감. 지금 청와대 너무 많습니다. 얼추 그냥 500명, 거기 아마 그냥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다 합하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예산은 1,000억 가까이 쓰고 있는데요. 아유, 전 너무 비대해져 있습니다. 청와대가 비대하면 장관들의 할 일과 장관들의 권한이 쪼그라드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옥상옥이 청와대에 가득 있으면 일선 부처의 장차관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석열이 죄송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제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그 처가 리스크를 향해서 이런 말도 했어요. 깨끗하고 도덕적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격과 국민 자존감의 문제다. 이제 그러면서 도덕성에서 제일 앞서 있다. 또 양쪽이 이 녹취록을 서로 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녹취록을 서로 틀게 하고 둘 다 대선에서 빼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말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다 대선에서 빼버렸으면 좋겠다. 그러고 싶겠죠. 어떻게 보면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투정을 부리는 듯한 그런 말까지도 해버렸습니다. 김동길 교수가 안철수 대선 후보의 후원회장으로 영입이 됐습니다. 워낙 인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부정부패는 못하게 돼 있다. 이렇게 김동길 교수가 격려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일화가 아마 본인에게는 최대 쟁점이 될 수 있다. 본인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국민의 선택으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단일 후보가 돼서 대선에서 꼭 승리하겠다. 갈 길을 묵묵히 가겠다. 이러는데요. 옳은 얘기입니다. 공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해야죠. 언제까지 이런 자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 쪽과 물밑 협상을 하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단일화를 이제 기대하고 또 거의 국민 명령에 가깝게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윤석열 양쪽 다 단일화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이제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설 전으로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